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 지은이는 네고로 히데유키, 옮긴이는 문혜원, 발행은 비타북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화가 치밀 때, 불안할 때, 긴장할 때, 숨을 가다듬고 효과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쉬운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을 소개한 책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현대인들의 건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무의식 중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스트레스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고 말초 모세혈관이 수축하며 근육도 딱딱해집니다.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근도 당연히 수축하고 굳어집니다. 책에서는 잘못된 호흡을 바로잡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8가지 호흡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본 호흡법, 교감신경의 폭주를 막아주는 448 호흡법,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인 555 호흡법, 단점 많은 구강호흡을 바꿔주는 한쪽 코 호흡법, 기분을 활기차게 해주는 1:1 호흡법, 디톡스에 효과적인 림프 호흡법, 숙면에 빠지는 10, 20 호흡법, 의료 현장에서도 활용하는 마음 챙긴 호흡법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없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100가지 행동 비결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은 사람의 생리적 메커니즘에 맞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삼은 행동들만 제시했습니다. 하버드식 호흡법과 스트레스 해소 행동 비결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호흡을 바꾸면 몸도 마음도 풀린다. 짜증과 피로감으로 호흡의 속도가 바뀐다. 왠지 피곤하고 나른하며 어깨가 결리는 몸의 컨디션 저하와 의욕이 안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금세 우울해지는 마음의 컨디션 저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결핍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 중 하나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ATP 에너지 합폐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다름없다. 산소 결핍 증상은 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체내에 산소를 들이켜려면 폐호흡을 해야 한다. 폐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마시면 세포에 산소가 잘 전달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무작정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호흡 횟수를 늘려봤자 세포 호흡의 효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나면 들이켜는 산소도 많아질 텐데 희한하다. 세포호흡의 산소 결핍은 혈중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탓에 생긴다. 호흡으로 폐에 들어온 산소는 혈액에 녹아든다. 그 후 혈중에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모세혈관을 경유하여 전신세포에 전달된다. 산소를 감싼 헤모글로빈은 세포에 도달하면 산소를 분리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게 넘긴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분리할 때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기 쉬워지는 현상을 보호 효과라고 부른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넘기지 못하고 산소를 감싼 채 다시 혈관 속을 맴돈다. 이때 산소를 받지 못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결핍 증상을 일으킨다. 산소가 많으면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다. 호흡의 수가 많아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4%이지만 호흡을 내쉴 때는 약 5% 수준에서 배출된다. 즉, 한 번 호흡하면 마실 때보다 125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늘어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세포호흡에 쓰이지 못하는 산소가 남아돈다. 미토콘드리아에 넘기지 못하고 쌓인 산소의 일부는 혈액 속에 다시 맴도는 동안 활성산소로 바뀌어 세포에 상처를 내게 된다. 이때부터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농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체내에 있는 산소가 남아있어 안정 상태에서는 산소의 75%가 운동할 때는 20에서 25%가 내쉬는 숨으로 배출된다. 한때 산소바, 산소 캡슐이 유행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산소를 과도하게 투여하면 여분의 산소가 몸 안을 떠돌지 않도록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와 심장 등의 장기에서는 오히려 가벼운 산소 결핍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 일부러 산소를 마시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생리적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찬반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호흡이 얕고 빨라진다. 호흡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면 혈중 이산화탄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호흡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 횟수는 의식적으로 하는 심호흡이나 호흡법을 할 때 외에는 자율신경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한다. 무의식 중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스트레스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고 말초 모세혈관이 수축하며 근육도 딱딱해진다.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근도 당연히 수축하고 굳어진다.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빨라진다. 일상적으로 호흡이 얕아지고 있는지 체크하려면 숨을 멈춘 상태에서 견디는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쉬고 그 숨을 멈춘 시간을 측정한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길 바란다. 호흡의 깊이 체크. 평소대로 호흡하면서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쉰 후 손가락으로 코를 막는다. 그 상태에서 숨을 쉬고 싶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잰다. 30초 이상 멈출 수 있는 사람, 이상적인 깊은 호흡. 30초까지 멈출 수 있는 사람, 표준적인 호흡. 30초 미만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 얕은 호흡. 마스크 생활로 급격히 늘고 있는 구강호흡은 안 좋은 점이 많다. 호흡이 얕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구강호흡과 관련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느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구강호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혹시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한 번에 더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호흡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가? 아쉽지만 틀렸다. 구강호흡을 하면 코에서 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가 막히기 쉽다. 내쉬는 숨이 짧아지고 그만큼 호흡이 빨라져 호흡 횟수가 늘어난다.
또 구강호흡할 때는 턱이 위를 향하게 되어 몸을 젖히는 자세를 하게 된다. 이 자세는 인공호흡을 할 때 기도를 확보하는 형태와 비슷하다. 즉 구강호흡이란 숨이 얕아도 괜찮으니 어찌되었건 산소를 공급해야 할 때 하는 호흡이다. 본래 호흡은 코로 해야 한다. 콧구멍에 있는 코털은 천연 필터라고도 불리는데 바깥에서 침투하는 꽃가루나 먼지 등을 차단해 준다. 비강점막은 세균과 바이러스 같이 더욱 작은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준다. 반대로 입으로 호흡하면 필터가 없는 무방비 상태라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우며 좋은 점이 전혀 없다. 구강호흡은 긴급 상황 시 대량으로 숨을 마셔야 할 때만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하자. 구강호흡 체크. 입으로 호흡하면 과호흡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3개 이상이라면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자주 바싹 말라있다. 입 냄새가 걱정이다. 코를 골거나 이를 간다. 입술이 건조하고 자주 튼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며 소리내어 먹는 습관이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정신을 차려보면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많다. 혀 양쪽 끝에 울퉁불퉁하다. 치주질환 혹은 충치가 있다. 한숨을 자주 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로감을 느낀다. 노래방 등에서 자주 노래를 부른다. 목이 자주 건조하다. 담배를 피운다. 하버드식 호흡법의 준비 운동. 견갑골 풀어주기. 견갑골 부위가 뻣뻣하면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아 자율신경을 조절할 기회를 놓친다. 흐트러지면 다시 조절하도록 횡격막의 가동 범위를 넓히자.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즉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몸을 만들려면 하버드식 견갑골 풀어주기를 꼭 해보자. 견갑골은 의식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일 기회가 없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틈틈이에서 견갑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자. 견갑골 활짝 열기. 견갑골을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경직된다. 견갑골을 열어 뭉친 어깨를 풀어준다. 첫 번째, 견갑골 활짝 열기 동작은 어깨를 오므리거나 팔을 앞으로 뻗을 때 견갑골을 열어 바깥쪽으로 뻗는 움직임을 강화해준다. 언제 어디서든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동작으로 가슴과 어깨 주변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깊은 호흡에 꼭 필요한 흉부의 움직임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호흡근의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하루 20초 3번 하기. 1. 의자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가슴 앞에서 양손을 깍지 낀다. 등이 의자 등받이에 닿지 않도록 떨어져서 앉고 양발은 가볍게 벌린 상태로 편안하게 둔다. 2.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민다. 숨을 내쉬면서 팔을 앞으로 뻗는다. 가능한 지점까지 뻗고 20초 정도 유지한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앞뒤로 돌리며 견갑골 풀어주기. 스마트폰을 보느라 어깨가 자주 말려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가슴 근육과 구부정한 등이 펴진다. 견갑골 부위가 경직되면 가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팔을 올리거나 내리고
앞으로 내미는 것과 같은 상반신 동작에 근 제한이 생긴다. 두 번째 동작은 팔을 올려서 견갑골을 열어 올리는 자세와 팔을 아래로 내려서 견갑골을 모아 내려주는 자세로 견갑골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이때 반드시 등을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연 상태에서 해야 한다.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팔을 회전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가슴을 열면 수축하기 쉬운 가슴 앞쪽 근육, 대흉근과 소원근도 함께 스트레칭이 된다. 말린 어깨와 구부정한 등이 신경 쓰인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루에 앞뒤 각 5번 3세트 하기. 1. 등을 쭉 펴고 손가락을 좌우 어깨에 올린다. 등받이에 등이 닿지 않게끔 앉은 상태에서 등을 곧게 세운다. 이 상태에서 손을 좌우 어깨에 올리고 가슴을 확실히 편다. 2. 앞뒤로 크게 5번씩 회전한다. 양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 팔 전체를 앞에서 뒤로 5번, 뒤에서 앞으로 5번 돌린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큰 동작으로 돌리고 손가락은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호흡근을 움직이려면 마시기보다 길게 내쉬기를 의식한다. 횡격막을 확실히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습득하자. 뻣뻣한 견갑골을 부드럽게 풀었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호흡근을 살펴보자. 호흡근을 움직이는 힘은 70%가 횡격막에서 나온다. 횡격막을 제대로 사용하는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실시해 깊고 안정된 호흡을 해보자. 횡격막은 숨을 마실 때 수축하여 아래로 움직이고 숨을 내쉴 때 느슨해지며 위로 움직인다. 이러한 상하 운동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횡격막이 단련되어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최근에는 복식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횡격막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반적인 복식 호흡 방법대로 숨을 마시며 배를 크게 부풀려 보세요 라고 하면 배를 못 부풀리겠어요 라고들 한다. 이럴 때는 속근육인 호흡근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견갑골을 움직여 흉곽과 호흡근을 연동해서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도록 안내한다. 숨을 내쉬기가 힘든 사람은 먼저 폐활량을 늘려보자. 견갑골을 움직여도 횡격막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복식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숨을 잘 내쉬지 못한다. 우선 숨을 내쉬는 데 필요한 근육 훈련부터 시작해보자. 간단한 방법으로 풍성불기를 추천한다.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높은 폐활량이 필요하다. 볼을 잔뜩 부풀려 필사적인 표정으로 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공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풍선도 좀처럼 부풀지 않는다. 입을 오므리고 복식 호흡을 통해 배에서부터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어야 공기를 많이 내보내게 된다. 풍선을 불면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속근육 트레이닝이 된다. 변화를 보기 위해서 첫 숨에 풍선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관찰하면서 해보자. 계속하다 보면 풍선이 커진다. 이 현상은 호흡근이 단련되어 배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복식 호흡하는 방법. 호흡법의 기본이 되는 복식 호흡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1. 배에 손을 대고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신다.
무리해서 크게 마시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 주의한다. 2. 배에 들어간 힘을 빼면서 고로 숨을 내쉰다. 느린 속도로 유지하며 가늘고 길게 내쉰다. 하버드식 호흡법의 기본인 복식 호흡은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처음에는 폐에 남은 공기를 가볍게 내쉰 다음 숨을 마셔보자. 기본 호흡법. 부교감 신경에 스위치를 넣는 호흡법. 내쉬는 숨을 2배로만 하면 되는 간단한 호흡법이다. 포인트는 횡격막을 확실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있다. 즉,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는 셈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도록 의식한다. 스트레스로 흥분될 때, 호흡이 얕아질 때 해보자. 또 체내식의 뇌파 사이클에 맞춰 60에서 90분마다 휴식을 취할 때도 이 호흡법을 권한다.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틈틈이 자극하면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쉬운 심신을 만들 수 있다. 효과, 긴장 완화, 뇌의 피로 완화, 횡격막 트레이닝. 4초 동안 마시고 8초 동안 내쉰다. 하루에 언제든 몇 번이든 가능하다. 1. 내쉬기. 편안한 자세로 서거나 앉아서 고로 가볍게 숨을 내쉰다. 하버드식 호흡법은 숨을 내쉬기부터 시작한다. 2. 마시기.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고로 숨을 마신다. 3. 내쉬기.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8초 동안 고로 숨을 전부 내쉰다. 4. 반복. 기분이 안정될 때까지 2번에서 3번 과정을 반복한다. 448 호흡법.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이 호흡법을 해보자. 3분 내에 차분해진다. 교감신경의 폭주를 바로 막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시상하부가 반응하여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뇌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호흡법을 활용하면 교감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448 호흡법은 기본 호흡법 사이에 숨을 멈추는 시간을 끼워 넣으면 된다. 이 호흡법은 온몸의 세포에 산소가 더욱 잘 전달되도록 하고 5분 정도 지속하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간다. 내가 개발한 호흡법 중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효과, 긴장 완화, 짜증 억제, 불안 해소, 스트레스 해소, 횡격막 트레이닝, 잠이 안 올 때. 4초 동안 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춘 후 8초 동안 내쉰다. 하루에 언제든 몇 번이든 가능하다. 1. 내쉬기. 의자에 앉아서 등을 쭉 펴고 코를 통해 2번에서 3번 복식 호흡을 한 후 숨을 모두 내쉰다. 2. 마시기.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마신다. 3. 멈추기. 4초 동안 숨을 멈춘다. 4. 내쉬기.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8초 동안 코로 숨을 모두 내쉰다. 2번에서 4번 과정을 2번 반복한다. 555 호흡법. 강한 불안감과 긴장감에 빠질 듯한 기분이 들 때 재빨리 진정시켜 준다. 자율신경을 조절해 에너지까지 끌어올린다.
미국의 군대나 경찰 조직에서는 곤란한 상황과 공포에 직면했을 때 수습책으로 전술호흡을 활용한다. 555 호흡법은 미국의 전술호흡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간격이 약간 길어서 구강호흡과 얕은 호흡을 개선하기에 더 좋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즉시 해보자. 맥박과 혈압을 낮추고 혈중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심한 긴장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기분을 냉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효과, 긴장 완화, 공황 상태 방지, 불안 해소, 전신세포의 산소 공급, 자율신경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승. 5초 간격의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한다. 하루에 필요할 때 몇 번이든 가능하다. 1. 내쉬기.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쉰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양반 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도 괜찮다.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으면 된다. 2. 멈추기. 5초간 숨을 멈춘다. 3. 마시기. 배를 부풀리면서 5초간 코로 숨을 마신다. 4. 멈추기. 5초간 숨을 멈춘다. 5. 내쉬기.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5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쉰다. 6. 반복. 2번에서 5번 과정을 5번 반복한다. 마음챙김 호흡법. 지금 여기에 집중하여 산만한 뇌를 정리한다. 의료 현장에서도 자주 활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법. 마음챙김은 조용한 실내에서 하거나 산책하면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느 쪽이든 오로지 지금에 집중하며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챙김 호흡법에서는 호흡의 의식을 둔다. 처음에는 1분도 안 되어 잡념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잡념을 보자기에 싸서 버리듯 흘려보내고 호흡에 집중한다. 반복해서 진행하는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목욕할 때 해도 좋다. 효과, 불안해서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안정감 상승, 판단력 향상. 습관으로 만들면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하루에 1회에 3분 정도 한다. 1. 앉기. 등을 곧게 펴서 앉는다. 누운 상태 또는 걸어가면서 해도 된다. 2. 내쉬고 마시기. 눈을 감고 몸의 감각의 의식을 집중하여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쉰다. 공기가 콧구멍을 통과하는 상태를 의식한다. 3. 집중. 호흡의 속도나 횟수를 조절하려 들지 말고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호흡,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상태에만 의식을 집중한다. 4. 흘려보내기. 만약 도중에 잡념이 떠오르면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확인한다. 잡념을 보자기에 꽁꽁 싸 휴지통에 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다시 호흡을 의식하고 지금에 계속 집중한다. 지하철 안을 헬스장으로 만들면 출퇴근이 편해진다. 지하철은 최고의 트레이닝 장소. 보통 지하철 안에서는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나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아서 화면에 열중하면 자연스럽게 목이 아래를 향하게 된다. 그럼 목에 머리 무게가 전부 실려 무의식적으로 힘을 분산하고자 고양이 등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지하철에 있는 동안 스마트폰만 보는 대신 한 구간만이라도 자세와 호흡에 의식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추천하는 방법은 4초 동안 마시고 8초 동안 내쉬는 기본 호흡법이다. 서서 해도 앉아서 해도 괜찮다. 지하철에서 균형을 잘 잡고 하다 보면 동시에 체간도 기르게 된다. 일부러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 중 해볼 만한 방법이 참 많다. 오히려 하기 쉬워야 지속 가능하다. 꾸준히 실천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보자. 세포 건강까지 신경 쓰고 싶다면 지중해 요리. 비정제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사에 올리브유 추가. 세포호흡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효소 외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영양소를 얻으려면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사가 이상적일까?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조리법이 있다. 바로 주중해시 식사법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탄수화물, 정제 곡물, 채소, 생선,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메뉴에 황산화력이 높은 올리브유, 지중해 식단의 기본을 추가한 방식이다. 현미와 보리, 감자 등의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확실히 챙긴다. 반찬으로는 채소, 해조류, 콩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되 기름을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를 넣는다. 또 김치, 요구르트, 치즈, 나토 등의 발효식품도 하루에 한 번 섭취하자. 단백질원으로 육류는 일주일에 몇 번 먹는 정도로만 하고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편이 이상적이다. 세포호흡을 위해서는 식후 잠시 소처럼 누워 있어도 괜찮다. 식후 바로 움직이면 혈류량이 20에서 30%로 급격히 감소한다.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실제로는 오히려 누워도 괜찮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왕성한 활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 활동에 쓰이고 만다. 위장으로 흘러 소화를 담당하려던 혈액 흐름은 위축된다. 모처럼 섭취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세포에 도달하지 않는다. 식후에는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말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도록 휴식을 취하자. 또 혈액에 들어간 영양분이 잘 분해되어 간장으로 전달되도록 잠시 누워 있어도 괜찮다. 간장으로 흐르는 혈액량은 누워 있을 때 더욱 많아지고 서 있으면 70% 정도, 움직이면 20에서 30%로 급격히 감소한다. 그렇지만 누워있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제한하자. 그 정도라면 지방대사를 촉진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니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마스크 생활로 급증하는 구강호흡을 고치려면 혀 운동이 효과적.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끈적끈적하다면 구강 호흡했다는 신호.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참 많다. 또 스트레스는 순식간에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 상태에 드러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과 목이 건조하거나 끈적거리고 수분이 없어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면 주의해야 한다. 수면 내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말초 모세혈관으로 향하는 혈류가 저하된다. 입안의 자정작용이 저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입안이 건조하다면 몸이 혀를 움직여서 혈류를 촉진해줘 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혀 운동을 해보자.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혀를 앞으로 내민다. 2. 내민 혀를 좌우로 움직인다. 3. 마지막으로 혀를 위아래 좌우로 돌린다. 모두 3번씩 해보자.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렇게만 해도 구강호흡을 바로잡는 혀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하게 된다. 타액 분비 촉진, 구취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하버드식 호흡의 기술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